네, 이번 시간에는 벤틀레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리면서 이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앞에 어려운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성, 유순도, 기도저항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은 좀 아셔야 되고, 제가 항상 이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신규 선생님들한테 예를 드는 거는 풍선을 항상 좀 예를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처럼 바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그냥 노멀 상태의 풍선, 그리고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 큰 풍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탄력성의 개념은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탄력이 있다라는 거는 탱글탱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IV를 인설트 할 때 탄력성이 좋은 베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 탱글탱글하다는 건 말 그대로 그런 리텐션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유순도는 그에 대해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어떠한 힘을 압력이나 뭐 부피라든지 이런 특정한 힘을 줬을 때 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순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유순도, 순응도 이렇게 같은 말로 표현을 하긴 할 텐데, 이 작은 풍선,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풍선을 예를 들면은, 이 풍선은 제가 지금 바람을 불게 되면 커지겠죠. 그럼 유순도는 맥스인 상태고 탄력성은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왜냐면 바람이 불지 않았고 그냥 원 상태 그대로니까 탄력성은 없다고 보면 돼요. 반면에 이 바람이 들어가 있는 풍선은 그 반대 개념인 거죠. 탄력성은 있죠. 왜냐면 저기 묶여져 있는 매듭 부분을 풀게 되면은 원 상태인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풍선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겠죠. 탄력성은 맥스인 상태인데,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바람을 더 넣게 되면 터져버리겠죠. 유순도는 이미 제로인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기도 저항이에요. 기도 저항은 말 그대로 이제 외부 공기랑 내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기도 저항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환자가 가래가 많다거나 또는 뭐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그 지나다니는 길이 좁아져 있다거나, 뭐 그게 천식이 될 수도 있고 기관지 확장증이 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또 기도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압력은 내부 압력은 올라갈 거고, 또 요런 상태를 이제 탄력성 유순도 기도 저항에 비교해서 벤틀레이터에 좀 적용을 해볼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예를 든 거는 COPD예요. COPD라고 하면 저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저희가 COPD 말 그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 그 중에서도 호기, 흡기가 아닌 호기의 장애를 일으키는 장애를 이제 대표적인 호기성 장애라고 저희가 COPD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호기가 전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들숨은 완벽하게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날숨에서 저희가 문 밖으로 나갈 때 CO2를 갖고 배출을 하죠. 나가게 돼 있죠. 근데 호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폐는 점점 커지겠죠. 이 폐가 왜 커지냐면, 폐포 안에 작은 단위인 이 폐포가 어느 정도의 팽창이랑 이완을 반복하면서 가스 교환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커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순도는 지금 완전히 높아져 있고 조금 더 가면은 터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호기성 장애에 COPD가 포함이 된다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벤틀레이터 세팅값, 모니터 값으로 보고 넘어갈 거고, 여기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지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드들 조금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팅값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건 타이달 볼륨이죠. 저희가 1회 호흡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회 호흡할 때, 흡입할 때 또는 배출할 때 총 공기량이고, 이거를 이제 kg당 6에서 8ml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 환자 kg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표준값이 정해져 있어요. 표준값이 정해져 있어서 뭐 벤틀레이터 자체 저희가 이제 스타트를 할 때 거기에 설정해갖고 적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여성의 비율을 하면은 한 500에서 8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타이달 볼륨 같은 경우에는 1회 호흡량이라는 거 꼭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긴 할 텐데, 이제 컨트롤하는 게 볼륨을 컨트롤 할 거냐, 프레셔를 컨트롤 할 거냐,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돼요. 근데 이 볼륨 컨트롤은 말 그대로 볼륨, 전체적인 총량의 개념을 보는 개념이고, 이제 일정한 공기를 정해져 있는 공기의 총량을 넣어주는 방식을 볼륨 컨트롤 모드. 프레셔 컨트롤은 이거를 내가 어떠한 압력으로 넣어줄 거냐라는 어떻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의 장점은 정해져 있는 타이다를 일정하게 제공해준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환자가 뭐 여러 가지 특정한 이유로 그 폐렴이라든지 뭐 다른 뭐 일정한 이유 때문에라도 폐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볼륨을 넣어주면은 폐에 손상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만들어내진 게 이제 프레셔 컨트롤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프레셔 컨트롤은 이제 특히나 폐 손상이 높은 대상자한테 압력만을 가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서 나올 벤트 여러 가지 모드 중에서 PC 모드에서는 따로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지 않고 프레셔 컨트롤이라는 값을 따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RR. 저희 기기에서는 RR이라고 해서 설정값을 설정을 하고요. 호흡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벤트 자체에 저희가 뭐 20, 12, 14, 16 이런 등의 이제 호흡수를 설정을 해주면 벤틀레이터에서 환자한테 제공해주는 최소한의 호흡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환자가 셀프로 레스피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저희가 설정한 설정값의 RR이랑 환자의 셀프의 RR만큼 호흡수가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이 RR 같은 경우가 지나치게 높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지나치게 높으면 어쨌든 그만큼 숨을 더 많이 쉬는 거니까 산소 공급도 증가할 거고, 그만큼 들숨도 많아지고 날숨도 많아지니까 CO2 배출도 증가할 거예요. 근데 다만 그만큼의 압력이나 볼륨이 더 들어가는 거라서 폐 압력도 증가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RR을 너무 낮게 설정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폐 압력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산소 공급도 감소되고 CO2도 리텐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RR은 적절하게 설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FiO2, 산소 농도에 대한 개념이고, 저희가 이제 기계 자체에서는 21%에서 10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FiO2를 그러면 항상 100%를 주면 좋냐?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인투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환자 상태가 조금씩 호전이 되면서 ABG를 계속 팔로업을 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인투베이션을 하고 벤트를 적용한 다음에 1시간 뒤에 ABG 팔로업을 하고 괜찮으면 이 FiO2 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FiO2, 그러니까 산소 농도죠. 이 농도가 진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 이상의 FiO2를 지속적으로 환자한테 오타갔네요. 제공하면 이제 특이하게 산소 독성이라고 해서 환자한테 무기폐를 또 유발할 수 있고 고혈압도 유발할 수 있고 심박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산소 농도가 그만큼 진하다는 건 그만큼 압이 더 셀 수도 있다라는 거죠. 폐 손상도 유발할 수 있는 산소 독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고 감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30% 이하로 FiO2 농도를 좀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내가 충분한 산소 농도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는 환자들도 자가호흡을 억제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CO2도 몸에 또 찰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라도 환자 FiO2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거죠. 다음은 플로우 레이트고,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계에서 환자한테 타이달 볼륨을 전달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더 중요한 개념은 이 I 레시오라고 해서 흡기 호기에 대한 비율이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호기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흡기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죠. 호기일 때는 CO2를 배출하려고 이제 숨을 내쉰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 이 호기 비율을 길게 할수록 CO2 배출이 그만큼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호기 비율은 일부러 늘리는 이유가 CO2 배출을 어쨌든 빠르게 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CO2 자체가 우리 몸상에서는, 우리 신체상에서는 엑시도시스, 특히 레스파라토리 엑시도시스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산증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CO2를 빠르게 배출시키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RR을 12로 세팅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12라고 하면은 저희가 분당 12번 숨을 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한 번 흡기 호기를 할 때 토탈 5초가 걸릴 거고, 이 5초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흡기 1.8초, 호기 3.2초, 흡기 2초, 호기 3초 이런 식 등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VE라는 값이고 미닛 벤틸레이션 1분당 총 환기량을 의미하고요. 이제 구하는 값은 뭐 타이달 볼륨에서 RR을 곱하는 값으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기계 자체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세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뭐 따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모니터 상에서 이제 이렇게 LPM으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이달이 500이고 RR이 12다 하면 두 개 곱해서 6000, 이러면 LPM 상으로는 6.0 LPM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이 핍에 대한 개념이죠. 호기말 양압에 대한 개념은 꼭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 Positive and Expiratory Pressure, 말 그대로 제가 흡기 말고 호기, 내뱉는 숨의 마지막 상태에서 일정하게 압력을 넣어준다는 소리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저희가 건강한 사람도 생리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 압력의 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핍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폐가 쪼그라들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폐가 다 쪼그라들면은 다시 커질 수 있을까요? 물론 커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간까지가 또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라도 무기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의 핍을 설정을 해주는데, 이 핍 값이 또 중요합니다. 너무 높게 설정을 해버리면 말 그대로 폐 근처에 있는 장기들이 어떤 게 있죠? 뭐 간도 있을 거고, 위도 있을 거고, 심장도 있겠죠. 근데 이 폐가 너무 양압 상태, 그러니까 커진 상태로 유지가 돼 버리면 심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환자 그 심장에서 펌핑질을 하면서 혈액을 짜내야 되는데,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혈압도 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이 상태가 되면은 가스 교환도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낮게 설정을 해버리면 이제 가스 교환이 안 되고 무기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핍에 대한 개념 반드시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 왜 핍 값을 설정하지? 이런 얘기는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다고 하면. 네, 핍은 이래서 중요한 거고요. 다음은 요 전반적인 개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핍, 프레셔 서포트, 핍피크,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좀 같이 넘어갑니다. 프레셔 서포트는 그 VC 모드, 그러니까 볼륨 컨트롤 모드에선 따로 설정하진 않고요. 이제 PC 모드에서는 이 PS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환자가 숨을 쉴 때 압력을 보조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벤트에서 추가적인 압력을 주는 거고, 이 PS를 구하려면 핍이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 되고요. 이 핍은 또 뭐냐면 저희가 숨을 쉴 때, 흡기를 할 때 가장 높게 걸리는 압력, 다른 말로 가장 높은 기도 저항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15에서 25 정도, 그 압력 수치로 비교하면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이 핍 값에서 핍 위에 이제 저희는 그래서 두 개가 어쨌든 발음이 핍으로 같기 때문에 저는 핍피크라고 부르거든요.
P피크에서 핍을 뺀 값이 이 PS가 되고, 반면에 이 핍은 이 P피크는 PS에서 핍 값을 더한 값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요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뒤에서 그 스칼라도 보고, 스칼라가 다른 말로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프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기 부분은 조금 계속 돌리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피크, 다시 P피크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기도 저항 값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환자가 숨을 쉬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P피크 값을 또 모니터링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15에서 한 25 정도 벤틀레이터를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수치고, 뭐 예를 들어서 PS 값을 8로 두고 핍 값을 5로 설정하게 되면은 13, 최소 13에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뭐 다른 프레셔 컨트롤 값이라든지 뭐 환자 기도 저항이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폐 순응도도 떨어질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피피크 값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25 이상으로 계속 올라간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제 처음 적용했을 때 뭐 14에서 16 이렇게 되던 사람이 갑자기 30까지도 수치가 올라갔다 하면은 노티를 하고 추가적인 처치를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값입니다. 다음은 트리거 센시티비티. 이 일종의 민감도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플로우 센시티비티도 있고 프레셔 센시티비티도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왜 저희가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되게 센시하다라고 사람들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다, 예민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기계 자체, 벤틀레이터 자체에서 환자가 숨을 쉬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트리거 센시티비티고, 자발 호흡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플로우 센시티비티는 이제 환자 그 전반적인 플로우를 인식을 하고 하는 거고, 프레셔는 압력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감도가 높을 때 낮을 때 각각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죠. 저희가 여기서 표기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저희 주변에 되게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어떻죠? 모든 거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흔히 말해서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그것처럼 이제 이 센시티비티 트리거를 조금 높여 값을 높이게 되면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환자 호흡을 또 예민하게 인식을 해버려요. 반면에 너무 낮을 때는 환자가 지금 폐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스스로 숨을 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력 값을 무시를 해버린 거죠. 왜냐면 둔감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 선생님을 조금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 민감도가 낮을 때, 낮게 설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먹고 싶은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혹시 뭐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떡볶이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근데 눈치가 없는 남자친구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겠죠. 뭐 국밥 먹고 싶다, 아니 뭐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둔감하게 반응하는 친구를, 남자친구를 이제 민감도가 낮은 상태라고 비유를 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이제 조금만 뭐 이게 잘 놀다가도 본인이 뭔가 수가 틀려지면은 과도하게 반응하는 친구들, 과도하게 화를 낸다거나 하는 친구들, 이거를 이제 민감도를 높게 설정했을 때로 저는 항상 비유를 하는 편이에요.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 P민이라는 개념인데, 민 에어웨이 프레셔, 평균 기도압이요. 그래서 이 평균 기도압이 어쨌든 상승하면은 기도 저항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 저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안에 있는 폐 상태가 악화가 되는 경우에도 이 기도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5에서 10 정도 압력을 보는데, 이제 이게 너무 올라간 상태라고 하면은 압이 올라가 있으니까
폐 자체가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압력에 의한 폐 손상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핍에서 핍을 높게 설정하면은 혈액순환이 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민이 올라가면은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고 심박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 피민이 또 너무 낮으면 무기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여기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저희가 벤틀레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설정값 이외에도 모니터링 값 중에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스칼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대표적인 스칼라를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해하려고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정하는 것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플로우, 프레셔, 볼륨 여기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갖고 왔고 저희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벤틀레이터들은 대부분이 프레셔, 플로우, 볼륨 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프레셔 그 압력이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플로우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요렇게 보는 개념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볼륨 컨트롤 할 때랑 프레셔 컨트롤 할 때의 이 스칼라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조금씩 달라져요. 자, 볼륨 컨트롤 할 때를 먼저 볼게요. 볼륨 컨트롤 할 때는 자, 보시게 되면은 볼륨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기본적인 설정 값에서 플로우 레이트라는 게 있었다고 했죠. 플로우 레이트는 벤트가 환자한테 타이달을 전달하는 속도, 타이달 볼륨을 전달하는 속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관계가 생기겠죠. 플로우? 그러면은 이 플로우가 타이달 볼륨을 의미하겠구나. 맞아요. 그 볼륨 컨트롤 할 때는 저희가 잘 봐주셔야 되는 건 이 플로우 부분이에요. 볼륨 컨트롤 자체에서는 플로우를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플로우는 일정하게 가는 거 보이실까요? 고점에서도 항상 일정하게. 반면에 프레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조절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압력을 조절해 주니까 이 프레셔에 해당하는 스칼라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요런 차이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고 이제 여기 위에서 봤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 사실 그 볼륨 컨트롤 모드일 때 그림인데 원래 이렇게 되면은 그 플로우가 유지가 되면서 프레셔도 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요렇게 해서 한번 꺾이죠. 저희가 원래는 여기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부분 프레셔의 끝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던 P피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흡기 시 최대 압력을 P피크라고 보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내려와서 한 번 더 유지가 되네요. 왜 유지가 되냐면 저희가 인공적으로 그 퍼스트 타임이라고 해갖고 그 P 플랫을 좀 설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고평부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시간을 정해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어쨌든 폐포에서 산소 교환, 가스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압력이 훅 올라갔다 훅 내려가면 그 가스 교환을 하기가 편할까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서로 다른 쪽에서 오는 열차를 생각하면 돼요. 열차에서 서로를 마주 보려고 하는데 나는 저쪽 방향으로 가고 얘는 내가 왔던 쪽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얼굴을 서로 오래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못 보겠죠.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속도가 일정하게끔 압력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 이 스칼라 상에서 평평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폐포에 압력을 일정하게 주면서 가스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이제 P플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프레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셔 컨트롤 모드에서는 P플랫이랑 P피크랑 같아요.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원활하게 가스 교환이 잘 되겠죠. 이게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일단 스칼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프 보실게요. 루프도 이제 설정값에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스칼라 말고도 루프를 보고도 아 환자 폐 상태가 어떻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뭐 그림이 대표적이지 않아서 제가 그림판으로 그린 거고, 이제 루프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볼륨과 프레셔를 보는 요렇게 두 가지를 보는 루프가 있고, 플로우랑 이제 여기 볼륨을 보는 그래프 요렇게 루프가 있어서 총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볼륨이랑 프레셔를 보는 루프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스타트하는 지점이 처음 0점보다는 조금 더 가 있죠. 왜냐면 핍인 거예요. 이게 제가 설정해준 핍값만큼 더 프레셔 쪽, 그러니까 Y축으로 더 가 있는 상태인 거고, 아, 네, X축으로 더 가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스타트를 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 볼륨 프레셔 루프에서는 이렇게 아래서부터 해갖고 위로 해서 내려오게 돼 있는 루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처음에 위로 올라가는 상태, 요 위로 올라가는 상태는 저희가 이제 흡기 시에 나타나는 압력이고, 요렇게 해서 들어오는 상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태, 여기를 저희가 이제 UIP라고 해서 호기시에 들어오는 압력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지점에서 들어오는 지점도 일정하게 같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뒤에 어브노멀한 루프나 이제 스칼라 볼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플로우랑 볼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플로우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볼륨하고 프레셔에서는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으면은 플로우 볼륨 루프에서는 반대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세팅값, 모니터링값 같이 이해해봤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벤트 모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스테이블 하세요.